고지혈증 약 먹으면 간이 망가진다고 하던데요. 근육이 녹는다고 하던데요. 뉴스에서 봤는데 고지혈증 약은 위험하다고 그러던데요. 이런 말들 한 번쯤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약국에서도 스타틴 처방 받으시고 불안해서 안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고요. 그저께도 고지혈증 환자분이 한 달치 약을 타가시고 2달 만에 나타나셨길래 왜 약을 안 드셨어요? 물어보았는데 약에 대한 불안함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오늘은 무섭다가 아니라 얼마나 자주 생기느냐, 즉 확률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하나 보시면 스타틴이 정말 위험한 약이 맞는지, 누가 스타틴을 조심해야 하는지, 누구는 안심하고 먹어도 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정보가 넘치는 시대에 믿고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옆집 약사입니다. 스타틴이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짧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스타틴은 고지혈증, 특히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들을 위한 1차 선택약인데요. 병원에서 고지혈증 진단을 받으시고 약을 먹고 있다라고 한다면 거의 대부분은 스타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먹는 음식으로 흡수되는 것은 우리 몸의 총 콜레스테롤의 20%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나머지 80%는 대부분 간에서 합성되게 되는데, 스타틴이라는 약물은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속도를 늦춰주는 약이에요. 이렇게 1차 선택약인 스타틴이 진짜 위험한 약일까요? 첫 번째로는 그렇게 위험하다면 왜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이고 있을까? 이 질문부터 해봐야 합니다. 스타틴은 전 세계에서 수억 명이 매일 복용하는 약이에요. 그리고 이 스타틴의 심근경색과 뇌졸중을 예방하는 효과는 수십 년 동안 수천 개의 연구로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사람, LDL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스타틴을 먹느냐 안 먹느냐가 생존율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2010년 세계 최대 의학학술지인 랜시트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전 세계 17만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메타 분석에서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40 감소할 때마다 주요 혈관 질환 발생률이 연간 20% 이상 감소한다고 발표를 하였고, 랜시트에 게재된 또 다른 논문에서는 13만 명을 대상으로 평균 4.8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 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10% 미만인 저위험군인 사람들에게도 스타틴을 투여했을 때 LDL 수치가 낮아진다면 유의미하게 5년간 주요 혈관 질환 발생률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거가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이유는 바로 부작용 때문이죠. 썸네일에 나온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스타틴을 먹으면 간이 망가진다?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먼저 사실부터 말씀드리면 스타틴을 먹었을 때 약간의 간 수치 상승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얼마나 심하게 오르느냐, 그리고 오른 상태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냐입니다. 첫 번째로는 간 수치가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경우인데요. 여기서 일시적으로 상승한다는 것은 간 수치가 3배보다 낮은 상태로 3개월 이하로 지속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약 100명 중에 1명에서 3명 정도 있을 수 있고, 이것은 일상에서 충분히 경험할 수 있지만 흔하다고 하긴 어려운 수준이에요. 예를 들면 감기약 드시고 속 쓰린 경험 있으시죠? 이게 100명 중에 1명에서 5명꼴로 일어나는 수준입니다. 두 번째로는 약을 끊어야 할 정도의 간 손상인데요. 간 수치가 3배 이상까지 증가했을 경우에요. 이런 경우는 1만 명 중에 1명 이하로 있을 수 있고, 이것은 일상에서 거의 겪지는 못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존재하는 수치예요. 예를 들면 항생제 알러지 중에서도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중증 알러지 반응을 가지신 분이 대략 1만 명에서 2만 명 중에 1명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세 번째로는 간 부전처럼 심각한 간 손상인데요. 이것은 거의 보고 사례 수준으로 극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실제 진료 가이드라인에서는 간 수치가 정상 상한의 3배 이하라면 약을 계속 써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간이 조금 피곤해질 수는 있지만 간이 망가지는 약은 아니다. 이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듣는 말은 스타틴 먹으면 근육이 녹는다던데요 라는 말인데요. 이것도 3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가벼운 근육통, 뻐근함 정도이고 약 100명 중에 5명에서 10명 정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꽤 자주 보이긴 하지만 대부분은 가볍고 일시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약의 종류를 좀 다른 걸로 바꾸시거나 용량을 살짝 줄이시면 금방 호전됩니다. 두 번째는 근육 효소라고 부르는 크레아틴 키나제, 즉 CK 상승이 동반된 근육염이고 이거는 1000명 중에 1명 이하로 있을 수 있는데요. 무조건 상승한다고 해서 약을 끊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3배 정도 이상 상승하면서 근육통, 압통이 동반되었을 때 전문의의 판단 하에 끊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횡문근 융해증인데요. 즉 근육이 실제로 녹아내리는 상태입니다. 약 1만 명에서 10만 명 중에 1명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정도의 확률은 대부분의 사람은 평생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수준이고요. 대학병원 의사들조차도 몇 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할 정도로 정말 드문 케이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런 심각한 부작용은 고용량, 다른 약과의 상호작용, 고령, 신장 기능 저하 같은 여러 가지 조건이 겹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약사님, 그럼 저는 안전할까요? 물론 모든 사람이 같은 위험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조심해야 할 분들은 나이가 고령이고 체구가 작으면서 신장질환이 있고 특정 항생제와 항진균제와 같이 복용하시는 분들이에요. 반대로 비교적 젊고 다른 약을 먹고 있는 게 많이 없으시고 표준 용량을 쓰시는 거라면 부작용보다는 이득이 큰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스타틴이 위험해지는 것은 약 자체보다도 상황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약을 드시고 나서 근육통이 너무 심한데도 계속 참고 드시는 경우, 콜레스테롤 진단을 받으시고 술을 계속 많이 마시면서 검사는 한 번도 하시지 않는 경우, 그리고 동일 용량을 검사를 장기간 동안 하지 않으시고 복용하시는 경우 등인데요. 그래서 처음 약을 드시기 시작했을 때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중간에 좀 안 좋아져서 약물의 용량을 늘렸을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3에서 6개월 정도에 한 번 정도는 간 수치나 근육 효소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즉 관리 없이 약을 먹었을 때가 문제인 거지 갑자기 스타틴을 먹는데 횡문근 융해증이 걸려서 근육이 다 녹아내린다는 것은 거의 희박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은 무조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약의 효과, 즉 작용을 가지면 반드시 부작용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만 그 부작용이 감당이 가능한지 감당이 가능하지 않은지에 따라서 약이 허가가 나고 안 나고가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타틴의 부작용은 조금 과대평가되어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진짜 무서운 것은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서 걷잡을 수 없어졌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경계에 있으신 분들 약 대신에 약과 효과는 비슷하거나 살짝 떨어지지만 그만큼 부작용이 적은 영양제들을 한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